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USC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경찰이 캠퍼스에 출동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USC는 학교 봉쇄에 이어서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이 부당하게 제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가의 시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복잡합니다. 대학 캠퍼스를 찾아서 현 사태를 혼란이라고 지칭했던 마이클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퀴니피엑 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6%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도 동률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가 불법 주가 조작 행위로 인해 자사의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연방하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세계 1위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보호무역주의의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낙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주위에 긴급 낙태 시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전에 제정됐던 낙태 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하원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한남체인몰에서 한인 경비원이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타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50세 이상 주민 25% 이상은 은퇴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자금 저축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이 절명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운송해 제재를 받은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일정이 2차 실무진 회동에서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4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들었던 위성 정당들과 흡수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꼼수 위성 정당의 기형적인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 선수의 2루타 3방과 함께 타선이 폭발하면서 워싱턴을 11대2로 대파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애미와 보스턴이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믿던 1분기 GDP 발표에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일단 어제 많이 놀라셨죠? 한남체인몰 PCB뱅크 앞에서 어제 새벽 한인 경비원이 절도범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운 내 한남체인몰에서 한인 경비원이 괴한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운 안전에 대한 한인들의 불안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새벽 3시 타운 올림픽과 뉴햄프셔의 한남체인몰에서 한인 경비원이 괴한 2명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타운 한남체인몰 안의 PCB뱅크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칼에 찔린 한인 경비원이 직접 911에 신고해 앰뷸런스가 출동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PCB뱅크의 경비원에 따르면 이날 칼에 찔린 한인 경비원은 한남체인 마켓에서 경비로 근무하는 6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당한 시큐리티 가드는 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며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이른 새벽에 발생했기 때문에 한남 체인 몰래 영업소들이 영업이 들어가기 전이라 모란의 업주들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습 사건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불안해지는 타운 치안으로 인해 걱정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모란의 보안을 책임지는 시큐리티 가드가 새벽에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남 체인점몰에 제대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시큐리티 카메라가 뭐 거리에도 있고 아파트고 없고 뭐 건물 이런 데 다 있어갖고 다 이렇게 촬영이 돼갖고 금방금방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답답한 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제보 바랍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시큐리티 카메라 요즘 같은 경우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 시큐리티 카메라를 많이 달아갖고 하면 금방 잡거든요. 그것만 돌아보면은. 매장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한인들도 상당했는데 특히 직원인 시큐리티 가드가 피습을 당했다는 점은 매장 관리의 일부분인데 더 많은 시큐리티 가드들을 고용해 새벽에 혼자서 근무를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더더구나 시큐리티 가이드나 그런 사람이 경비원인데 경비원한테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는 놈들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타운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뭐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비원들을 좀 무장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경비원 숫자를 늘린다든가 여기 평소에 보면 혼자 쓰더라고. 그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요. 사건이 벌어진 한남 체인몰은 몰 안에 마켓 외에도 여러 업소들이 들어서 매장을 오가는 인파가 많아 몰을 찾는 한인들에게도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켓 같은 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옛날에는 차 이렇게 내릴 때 어떤 놈이 와서 때리고서 나는 가방 뺏어가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좀 치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죠. 할머니들 되게 다니는 마켓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용의자들에 관한 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력도 경찰력이지만 우선 검사나 판사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냥 놔주니까 좀 도둑이 성행하는 거죠. 약간 그런 범죄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 분들도 우리끼리 좀 뒤도 좀 잘 살펴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뒤를 안 보고 그냥 다니니까. 사건이 벌어진 몰에는 한남 체인, PCB뱅크, 뚜레쥬르, 리스 약국, 아리따움 등의 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남부 텍사스 그리고 서부 이곳 캘리포니아까지 번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대학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아선 학생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하면서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겁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캠퍼스로 들어온 경찰차를 학생들이 떼를 지어 막아섰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진원지인 컬럼비아 대학교는 텐트를 친 학생들의 철야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 100여 명이 체포된 데 이어 경찰의 농성장 강제 철거가 예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적잖은 유대인 학생들도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I have never felt more proud to be Jewish when I was being taken out of Columbia's lawns with my hands zip-tied behind my back. 공화당 의원들은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을 의회 청문회에 세워 반유대주의 움직임을 방치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끔찍한 일이라며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i-Semitic mobs have taken over leading universities. They call for the annihilation of Israel.
반면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And Israel must make sure all this aid reaches the Palestinians in Gaza without delay. 대학가 시위가 확산하면서 젊은 층 표심 위반이 심상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어보다 이 가자지구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Hearing a voice I'd known a couple of light years ago, heading straight for a fall. As I remember, your eyes were bluer than robin's eggs. My poetry was lousy, you 지금 듣고 said. 계신 곡은 이 존 바이즈의 다이몬드 앤 러스트라는 곡인데 이 곡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 벌어졌을 때 인기를 끌던 음악이죠. 그래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하면 이 노래, 그리고 밥 딜런 항상 거론되기도 있습니다. 1968년입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던 곳이 바로 콜롬비아 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의 공권력이 투입돼 수백 명이 체포되고 전쟁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곳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한 민주당 출신 존슨 대통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전쟁 종결을 약속한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200일을 넘긴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된 이 반전 시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가 다시 반전 시위의 본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SNS로 생중계되는 전쟁과 올해 예정된 미국 대선까지 반세기 전에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반전 시위가 지금 전국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교를 KBS가 다녔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고 경찰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 수십 동의 텐트가 보입니다. 100명 넘는 동료들이 체포된 뒤에도 학생들은 일주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stand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ian people. We are here to stand against our school's investments in Israel, and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ceasefire. 학교 측은 시위대가 교내 질서를 어겼고 유대계 학생들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Students, for example, have organized on Friday both a Joma prayer and a Shabbat. On Sunday, there was a communion held for Christian students. 뉴욕대는 아예 광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학생들이 텐트를 쳤던 곳에는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팔레스타인은 어디에나 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시위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I don't follow the protester, the groups. I think they're maybe moving to different campuses or different locations, so I don't think it's very necessary. 학교들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동부의 하버드대부터 서부 버클리대까지 미국 내 20곳의 대학이 동참할 정도로 시위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세대 간의 차이가 큰 상황. 기성세대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학교를 찾아 현 사태를 혼란이라고 지칭하자 학생들로부터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폭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조 바이든은 끊임없이 샬럿츠빌 때문에 출마했다고 말하곤 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이를 형편없이 했다. 왜냐하면 샬럿츠빌은 바로 지금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 반이스라엘 시위와 비교하면 사소한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샬럿츠빌 사건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폭력 시위 사건입니다. 당시 미 전역의 백인 우월주의자 수천 명이 남북정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과 신나치 상징물 등을 들고서 샬럿츠빌에서 우파 단결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한편 백넷 반유대주의 흐름과 친팔레스타인 시위 격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이든 대통령은 캠퍼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워싱턴 DC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이 부당하게 제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행사가 학교 측으로 부당하게 검열당했다라고 아랍 학생회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다큐멘터리를 학교 내에서 상영하려고 했지만 학교가 이를 제지했다라고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아랍 학생회는 자신들이 만든 유인물을 점심시간에 배포하는 것도 부당하게 검열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해가 나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내일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쾌청한 캘리포니아 봄 날씨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까지도 남가주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는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이번 주 중과는 확연히 다른 계절 느낄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55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5도, 52도, 해안 지역은 63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불법 다단계 코인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라는 이 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VMS USA의 앤디 박 대표가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기가 아니고 코인 채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견장에 나온 일부 투자자들은 박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의 VMS USA 사무실에서 제이슨 한 전직 이사 외 투자자 7명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피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회사 설립부터 작년까지 3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굴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는 그 이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4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비트코인이 매월 1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VMS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코인 채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융통했다는 제이스 한 씨 등 7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항의해서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거 위기와 세입자 분쟁, 거주 적합성, 또 임대계약 분쟁 같은 주거권과 관련해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주거권 법률 클리닉이 열립니다. 남가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거권 법률 클리닉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클리닉에서는 주거권 같은 세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법률 상담 외에도 이민법, 노동법, 가정법 등의 다른 분야의 법률 상담과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정진협의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정진협은 매주 정기대면 클리닉도 진행 중이고 주거권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와 노동법, 이민법, 시민권, 가정법과 가정폭력, 또 의료보험 신청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 문의 전화는 1800-867-3640, 1800-867-3640번이며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어로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800-867-3640번입니다.
지금 은퇴해라 라고 하면 은퇴 준비 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까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더니 뭐 문자 여러 가지 오시더라고요. 네. 아직 멀었다. 네. 전국에서 50세 이상 주민의 4분의 1 이상은 은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AARP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주민의 4분의 1이 은퇴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70%는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약 4명 중에 1명은 노후저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 렌트비 등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AARP의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50세 이상 주민 중 3분의 1이 $10,000가 넘는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2%는 $20,000가 넘는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7%는 음식과 주거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ARP의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 저축을 할 수 없는 재정적인 상황에 봉착하면서 은퇴 시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지출에 허덕이면서 은퇴를 위한 저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저히 은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0.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은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입니다. 소셜 세큐리티 연금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돼 수혜자들이 연금을 풀로 받지 못하고 75% 정도만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도 2031년까지 입원 병원 방문과 요양원 체류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대부분은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수는 메디케어를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의 최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적발해내기 위해서 메트로버스에 인공지능 AI 카메라가 부착됩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LA에서 버스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적발해내기 위해서 메트로버스에 인공지능 장치가 부착됩니다. 메트로 측은 올 여름에 테스트가 예정돼 있고 올 말에는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후 첫 60일 동안에는 적발된 운전자들이 티켓을 받지는 않고 경고만 받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회사인 헤이든 AI에 의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버스 차선에 불법적으로 다른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서 버스 운행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버스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줄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를 메트로 버스에 장착해서 버스가 운행하면서 차선을 막는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는 메트로 버스 앞유리 안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약 15대의 카메라가 센타모니카에서 위셔대로를 거쳐 LA 다운타운으로 가는 720번 라인, 그리고 할리우드 바인에서 라브레아 애비뉴를 거쳐 호손 레녹스 역으로 가는 212번 라인의 버스에 설치됐습니다. AI 기반 보안 카메라가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스캔하게 되는데 대신 버스가 다니면서 차선을 위반한 차량만 기록하게 훈련이 돼 있고 버스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인공지능 카메라는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게 됩니다. 버스 차선이나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관찰돼야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해당 영상을 캡처하며 영상이 캡처된 후에는 LA 교통국에 제출되고 교통국 직원이 적발된 차량의 티켓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 세계 최고의 세탁기, 뭐 세계자는 안 붙여도 되겠네요. 2024 최고의 세탁기 평가에서 LG전자 제품이
1위부터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틈새 시장인 소형 드럼 세탁기 부분은 밀레가 1위였습니다. 이 세탁기를 밀레, LG 이렇게 다 놓고 같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희한하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는데요. 네.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설문과 엄격한 자체 테스트를 기반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기며 이 순위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컨슈머 리포터는 이번 발표에서 LG 세탁기는 뛰어난 세탁 성능, 물 사용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을 일관되게 제공하기 때문에 컨슈머 리포트 평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1위부터 3위에 오른 LG전자 드럼 세탁기들은 모두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하는 그린 초이스 제품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해서 발표하는 미국 최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에서 남가주 지역 고등학교들이 캘리포니아 탑 5에 올랐습니다. 어제 US 뉴스가 공개한 2024년 전국 공립고교 순위 자료 결과 리버사이드에 있는 리버사이드 스템 아카데미가 캘리포니아 최우수 고교이자 전국 11호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2위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세리토스의 위트니 스쿨로 전국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위는 놀스얼리스에 위치한 LA 통합교육구 산하의 사이언스 아카데미 스템 매그넷이 선정되며 전국 12위에 올랐고 여사 4위는 역시 한인 학생들도 많은 사이프러스에 있는 옥스포드 아카데미, 그리고 5위는 칼슨에 있는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매스 앤 사이언스가 올랐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전국 최우수 고교 1위는 아리조나주 피오리아에 위치한 베이시스 피오리아 스쿨, 2위는 인디아나주 에반스빌의 시그니처 스쿨, 그리고 3위는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테슬라 스템 고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UC얼바인의 한인 기업인이 100만 달러 기부금을 쾌척했습니다. 김종섭 3위학기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대학교와 교류 양해각서 체결차 방문한 하워드 길먼 UC얼바인 총장에게 100만 달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길먼 총장 일행을 3위 아트홀에 초청해 해금 연주와 판소리 등 전통음악 공연을 곁들인 환영 만찬을 베풀고 이와 같이 깜짝 도네이션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점심 메뉴로 한식이 도입됩니다. 한식 메뉴 배식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200인분 점심 식사를 시니어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LA시 노인국은 시니어 센터에 한식 메뉴 공급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LA시 노인국과 함께 지역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점심 도시락 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 측에 따르면 한식 메뉴 배급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기금으로 음식 전문 운송 차량과 직원을 통해서 매일 300인분씩 현장으로 직접 배달하기 때문입니다. 한식 메인 메뉴는 요일별로 돼지 불고기, 카레 소스 치킨, 그리고 소불고기와 간장 양념 돼지고기, 치킨 테리야끼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점심 무료 배식을 원하는 한인들은 시니어 센터에 준비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바코드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LA시로 보낸 신청자는 모두 725장입니다.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늘 오후 6시 다운타운 옴니호텔에서 연례 만찬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행사는 20여 명의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들이 함께 자리할 예정으로 변호사 출신의 한인 창업자 겸 기업인 브라이언 이스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남가주 지역의 로스쿨 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중 하나는 지난해 작고한 법조계 큰어른 고 민병수 변호사를 기리는 장학금으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3단독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횡령과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 씨는 유학생 부모 애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면서 이것을 고소한 애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까지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CNN 방송 많이들 보시죠. 예. 그런데 CNN 날씨 전하는 시간이 약간 의아합니다. CNN 날씨가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KBS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날씨 예보관 카일리 양, 지난달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해 UN 개발 계획에서 진행한 어린이 날씨 예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미래에는 기후 변화로 가뭄이 극심해져 농작물 소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방송 뉴스에 나와 시청자들에게 2050년의 날씨를 예보합니다. We are just so excited to have you here at CNN to, potentially take over my job. 카일리 양은 2050년에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이 자주 발생하는 등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 주변과 런던 템스강 수위가 범람할 거라고도 경고합니다. The businesses and the homes are going to be destroyed by the dangerous floods that are rising and the sea levels that are rising. 다른 어린이 날씨 예보관들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를 부과합니다. 일단 오는 7월까지 공휴일을 중심으로 29일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작년에만 2천만 명이 넘게 방문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도시 베네치아.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데 많을 땐 하루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잡과 소음,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베네치아시가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대상은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5유로, 7,000원 정도를 결제해야 합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 방문했다가 검사 요원에게 적발되면 최고 300유로, 4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장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7월까지입니다. 베네치아시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로 인파를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need to safeguard the spaces of the resident, of course, and we need to discourage the arriving on day trippers in some particular days.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는 다른 관광 도시들도 베네치아의 실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관광객 제한을 요구하며 주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과잉 관광 문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감수한 베네치아의 입장료 실험이 통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관광객 통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대선 쟁점으로 부각된 이 낙태 문제, 연방대법원에서 아이다호주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긴급 낙태 시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과 연방법인 응급의료법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심리가 열렸습니다. 아이다호주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뒤 자체적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이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산모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 연방법이 주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다호주에서도 심각하게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응급의료법이 제한하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것, 도대체 뭐가 우선이냐라는 것을 지금 가리는 중입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 엘리자베스 프렐러거 법무차관은 아이다호주가 하는 일은 여성이 마냥 기다리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비극 위에 비극을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다호 측은 응급의료법이 의사로 하여금 환자 생명이 위험한지 아닌지 선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의 관련 절차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하원은 어제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병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주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폐지안에는 민주당 의원 29명과 함께 공화당 의원 3명이 가세해서 공화당 29명의 반대표를 누른 것입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혀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폐지안이 주 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뒤 민주당 소속 케이톱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 금지법은 유지됩니다. 주 대법원은 1864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 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서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은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대선 재대결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동률의 지지도를 보이는 등 팽팽합니다. 퀴니피엑대가 전국 등록 유권자 1,429명을 대상으로 어느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46%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로 동률을 유지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6%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 조사에 따르면 130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각각 41.3%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노조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북미 건설 노동자 총연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입법 총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션 맥가비 연맹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가 복귀하려는 유일한 목적은 복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맥가비 회장은 부동산 사업을 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십 년간 알아왔다며 그의 어두운 측면은 너무나 어둡고 이 미국 나라에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소중히 아끼는 민주주의를 잘못된 시기, 잘못된 지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확정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라고 그러죠. 이미 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YTN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간절히 원했던 무기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입니다.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에이테크스는 러시아 군기지가 밀집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제공을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 이 미사일을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운송을 시작해 이미 전장에 도착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원했던 사거리 160km짜리 구형과는 다른 겁니다.
we are adding new capabilities like the ATACMS. So you put all that together, and I think the calculus of the Russians or the critics of Ukraine who say time is on Russia's side, they've got it wrong.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새로 받은 에이테크მს로 지난주 수요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새 미사일 때문에 전황이 바뀌진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거 장거리 무기가 새로 투입됐을 때를 보면 초반에는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줬지만 러시아는 사거리 밖으로 병력을 물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에이테크მს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한반도 배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백악관은 상당한 물량을 새로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지금 진행 중이죠. NBA 플레이오프 진행 중인데 지금 레이커스는 2연패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 간의 3차전 경기가 이제 홈으로 돌아왔죠.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3차전인데요. 2패로 뒤지고 있는 레이커스가 과연 홈으로 들어와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열린 경기에서는 보스턴 연승으로 끝낼 것 같더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승 1패, 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두고 1승 1패 시리즈 전적 동률을 이뤘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뉴올리언즈를 124대 91로 대파를 하고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선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인 LA 시간으로 10시 30분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와 대결합니다.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화살을 겨눠야 하는 신태용 감독이 과연 지금 어떤 심정일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이미 올림픽을 경험했습니다. 2년 뒤 월드컵에서는 한국의 간판 스타 손흥민과 이른바 타잔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가슴은 대한민국이지만 머리로는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떠올립니다. 항상 대회를 나가게 되면 우리 애국가를 크게 불렀고 대한민국과 경기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글로벌 스포츠인 축구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서 한국을 만나 3대1로 졌습니다. 모국에 비수를 꽂은 사례도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은 조국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I want to be the in capitals trader of the year in Holland. 히딩크 감독은 유로 2008 8강에서 네덜란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사상 처음 8강에 올려놓으며 국가적 영웅이 된 신태용 감독은 오늘 2027년까지 연장 계약에 합의하며 모국을 향한 도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In football you never know. Everything can be happen.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